이렇게 막고 일단 장을 하세요. 그렇다면 장세척은 어떤 시술일까? 직접 시술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 역시 변비가 있다는 말에 바로 장세척을 권합니다. 장세척실에 들어서자 의료진이 아닌 직원이 시술을 주도합니다. 아무리 힘들지 마시고요. 힘들면 안 들어가요. 괜찮으시죠? 좀 뻐근한 거에 가능한 거고요. 장세척은 기계를 이용해 시술됩니다. 먼저 기계에서 나온 물이 가는 관을 통해 흘러들어가 장을 팽창시킵니다. 그 물이 다시 빠져나오는 압력에 의해 변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나 압력은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물이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 따뜻한 물이 이 장 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 보면 이렇게 장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정수된 물이거든요. 깨끗한 물로 이걸 이렇게 씻겨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2주일에 한 번씩 시술을 받지만 변비가 심할 경우 일주일에 2~3번은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장을 진정시켜준다는 뜸 치료를 마지막으로 장세척은 끝이 납니다. 직원은 장세척으로 세균까지 빠져나간다고 강조합니다. 해독되는 거죠. 예. 왜냐면 장내 안에 가스에 먼저 독소가 쌓였기 때문에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안에 세균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빠져나와요. 과연 장세척의 효과는 있는 것일까? 우리는 변비가 심하다는 한 사례자를 통해 장세척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시경 촬영을 위해 전날 장을 비우는 약을 복용한 상태. 변이나 노폐물이 없는 깨끗한 장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 운동도 괜찮으시고 장 점막 상태도 괜찮고 뭐 혈관 분포라든가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장세척을 받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거네요, 저분도. 그렇죠. 저분도 뭐 이렇게 장 무혈증에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한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은 뒤 변비가 있다고 하자 의사는 숙변이 쌓였다며 장세척을 권합니다. 장내 이런 숙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껴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끝부터 놔드릴 거고 장세척은 2층에 올라가서 하실 거예요. 장세척 전에 시술하는 침치료.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장세척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세척실로 들어서자 낯익은 기계가 보입니다. 튜브를 꽂은 뒤 기계와 연결된 2개의 관을 연결시킵니다. 가는 관을 통해 장에 들어간 물이 변과 함께 굵은 관으로 배출되는 원리도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에 걸쳐 물을 넣고 빼내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사례자가 통증을 호소합니다. 지금 물 들어가. 비대에 물을 쏘잖아.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막 부딪히면 들어간다. 병과 함께 독소나 세균까지 배출시킨다는 장세척. 실제로 세척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장세척 직후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술 도중 남은 변 덩어리에 막혀 더 이상 내시경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물을 넣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빠지고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세척이 됐고 그 이상 부분은 별로 세척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정도까지 보고 더 이상은 좀 변이 많아가지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내시경을 위해 복용하는 장을 비우는 약보다 1시간 동안 시술되는 장세척이 훨씬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변이 덜 빠지고 전문가들은 표면이 미끌미끌하고 점액질도 많이 분비되는 대장은 숙변이 남는다거나 노폐물이 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표면이 미끄럽고 점액이 나와가지고
들러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 표현하는 대로 이렇게 하수구에 때가 끼듯이 그렇게 낄 수가 없습니다. 표면이 워낙 이렇게 매끈매끈합니다. 그런데 장의 입구에서 전날 볼 수 없었던 붉은 상처가 군데군데 발견됩니다. 관장 기계. 장세척 시술 당시 장 내부로 관을 삽입할 때 긁힌 상처였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제일 큰 경영이 보이지 않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그 비어 있으면 들어가고 비어 있으면 들어가고 하지 그냥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예, 또 심한 파열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대표적인 해독요법 중에 하나인 간해독요법은 어떨까? 간해독 역시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 등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며 간 청소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간해독약만 복용하면 해독을 담당하는 간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에 효능을 보인다는 겁니다. 간해독이라는 건 뭐냐면 간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좀 많이 배설을 시켜서 간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간해독은 약을 먹는 거고요. 장해독은 여기 와서 직접 기계로 씻어내는 거예요. 간해독의 확실한 효과 중 하나로 약을 먹은 뒤 배출된 담석을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과 함께 배출된다는 담석들입니다. 대부분의 색깔은 초록색,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담석들을 제거를 해서 간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해내는 거죠. 그래서 약을 한 병만 드실 때마다 구토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변을 배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병 같은 걸 보셨을 경우 이런 담석이 같이 제거가 돼서 나오는 게 보이세요. 상담 내용대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간해독약을 실제로 구입해봤습니다. 간해독약은 가루약 2종류와 공복에 먹는 물약 6개가 한 세트로 처방됩니다. 특히 이틀에 걸쳐 먹는 물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박 2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한테 뭘 먹으면 안 돼요. 1박 2일 동안에 안 먹고 바깥에 외출도 안 돼요. 그냥 좀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담즙이 제대로 빠지는 자세가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를 한 몇 시간 계셔야 돼요. 간해독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A번 물약을 따르자 한약과 비슷한 갈색의 액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색의 B번 물약은 걸쭉한 액체였고 느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두 종류의 가루약 중 하나는 노란색, 또 하나는 진한 갈색의 붉은 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란색의 가루약을 직접 맛봤습니다. 굉장히 씁니다. 귤이나 레몬을 먹었을 때 그 신맛이 납니다. 간해독약의 실제 성분은 무엇일까?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B번 물약의 경우 시험관에 따르자 위층과 아래층으로 확연히 분리됩니다. 위에 층은 올리브 오일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분석 결과 B번 물약은 올리브유와 꿀의 혼합액, A번 물약은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황산 마그네슘, 노란색의 가루약은 과즙을 말린 가루인 사과산이었습니다. 세 성분 모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해독작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섬유질인 사과산과 올리브유는 모두 변비약의 제재로 사용되며 황산 마그네슘은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변비약의 약재가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처방하는 게 섬유질이고요. 섬유질이고 그다음에 하재 이제 마그네슘 성분 그런 것들을 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변윤활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요 내용을 보면은 고세 성분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제제라고 혼합 제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간 청소를 한 뒤 병과 함께 배출된다는 담석의 정체는 무엇일까?